P에 대한 Q, 양의 앞에 값은 기울기다. 요거 한 개 적어주세요. 요거만 알면은 문제를 아주 기울기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Q 앞에 있는 값을 P에 대한 Q 앞에 값을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울기다. 기울기는 우리가 탄력성의 반대입니다. 탄력성의 반대. 우리가 탄력성 하면은 분모 분자가 뭐가 돼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양의 변화 값을 우리가 탄력성이라면 탄력성 반대가 양입니다. 양의 변화에 대한 가격인데요. 요거를 보면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울기는 가격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Q 앞에 값 이것을 기울기다. 이렇게 바로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요걸 알아두세요. 그냥 P에 대한 Q 앞에 값은 기울기다. 그럼 반대가 뭡니까? Q에 대한 P 앞에 값은 탄력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것을 가지고 바로 풀면은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진도 120페이지 갑니다. 자, 120페이지에 오늘 할 것이 경기 변동 있는데요. 자, 120페이지 인플레이션은 뭐냐? 물가 상승. 이 정도만 알고 되고요. 다른 거는 크게 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전체는 그냥 뭐다? 물가 상승이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뭡니까? 하락한다. 이 개념까지. 까지 알면 되고요. 그 다음 121쪽에 가로 2번이 경기 변동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124쪽에 갑니다. 124쪽 중요 부분이 있어요. 자, 124쪽에 보면 밑에 가로 2번 있어요. 가로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부동산 경기입니다. 측정 지표가 나와요. 자, 이 측정 지표는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근데 수요적인 문제와 공급적인 문제 볼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측정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매매량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요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는 매매량을 우리는 거래량이라 합니다. 거래량, 매매량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다음 공급은 뭐합니까? 생산이죠. 그러면 생산이니까 착공량 이렇게 되겠죠. 착공. 자, 그죠? 건축 착공량 돼 있죠. 밑줄 하나씩 꺼주세요. 수요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고 공급은 착공량이다. 착공량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2번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동산 경기라고 있는데요. 자, 요것을 쭉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5쪽에 보니까 3번이 공가율과 임대료 수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가란 말이 뭘까요? 공가라는 것은 임대하지 못했다, 판매되지 못했다, 이것이 공가율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공가율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택지 분양 실적 있습니다. 네, 분양 실적. 분양이 활발하면 뭡니까? 경기가 좋다는 거고, 분양 실적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쁘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이 금융 상태입니다. 금융은 뭡니까? 자금력이죠. 자금력. 금융 상태가 좋다 하면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금융 상태가 나쁘다 하는 건 자금이 부족하니까 경기가 악화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행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행이 있는데, 자, 요것은 별표시 3개짜리.
그것도 별표지 3개짜리인데요. 경기 순환의 유형을 보니까 1번이 일반 경기와 부문별 경기 순환은 시간적 관계는 전순환적 앞서간다는 겁니다. 자, 동시순환적 같이 간다는 거고, 후순환적 뒤처진다는 거고, 역순환적 반대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3번 별 표시해 주면 됩니다. 3번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전순환적이고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후순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도 부문에 따라 유행을 달리하고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126쪽이 아니라 가로 3번이 상업용과 공업용 경기는 동시순환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맨 아래 부분에 보면 126쪽에 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것은 밑에 있는 표, 전순환적, 후순환적, 역순환적, 동시순환적 있죠. 그 별표지 3개 가지고 그 내용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한번 참고해서 요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되고, 여러분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이 그림만 알면 됩니다. 자, 밑에 일반 경기와 부도는 경기 있을 때, 자, 가운데 일반 경기를 했어요. 일반 경기. 자, 일반 경기보다 앞에 가는 것을 방금 뭐냐? 앞전자 써서 전순환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경기보다 뒤따라간다 해서 후순환적 할 거예요. 자,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동시순환적 또는 이거를 같이 움직인다, 병행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역순환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 경기를 기준해 가지고 요게 답을 하나씩 적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 경기보다 앞서는 경기,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보고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죠. 그다음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또 있을 거고요. 자,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또는 주택 경기가 역순환적입니다. 그 다음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상업용과 공업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내가 설명을 한번 붙여보겠는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 사람들의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는다는 것은 상업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럼 상업이 발달한다는 건 소비가 많아지면 공급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으니까 생산도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 경기와 동시순환적은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는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공업도 발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동시순환적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하면은 건축 경기를 말하는데요. 예, 여기서 부동산 경기하면은 건축 경기와 토지 경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택 경기가 헤비 개념이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의 경기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경기를 우리가 헤비의 부동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강의의 부동산 경기를 우리는, 강의는 항상 헤비를 포함하고 있어요. 항상 헤비에서 강의를 넘어갈 때는 앞에 있는 헤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럼 주거용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상업용과 공업용을 붙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거를 주거용, 상업용, 공업을 다 합치면 이거를 건축경기라고 합니다. 건축경기. 자, 그다음에 채강이 있어요. 채강이다 하면은 이 여기다가 건축경기 요거를 다 포함합니다. 건축경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토지경기, 토지의 경기를 포함하면은 이거를 채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 주거용만 하면 일반 경기 역순환적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보다 하면 동시순환적인데, 요 부동산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경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일반적으로 후순하냐? 이것을 각 경기의 변화를 가중 평균했다. 가중 평균치로 산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부도는 경기는 뒤처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중 평균치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럼 주거용 경기와 그다음에 상업용 경기와 토지 경기를 가중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뭐한다? 뒤처진다 하는 거죠. 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일반 경기는 생산적인 문제가 빨리빨리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부동산은 뭡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주택이 1000채가 필요해. 그럼 빨리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가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고가기는 빨리 반응할 수 없다. 빨리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 타성 현상이라고 해요. 무슨 현상? 타성 현상. 빨리 반응할 수 없어서 뒤처지는 현상을 타성 현상. 이 두 가지가 후순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순환적인 문제를 명심하세요. 후순환적인 문제를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127쪽. 자, 127쪽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방금 후순환적인 이유를 그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것을 후순환적이란다 하는 거죠. 그럼 원 2번에 줄 거세요.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분별 특수순환을 줄 거죠.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중평균치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지만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보다 앞설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동시순환적 있고 뒤처질 수도 있다. 반드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뒤처지는지만 이해했나요? 부동산 경기도 앞설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동시순환할 수도 있고 후순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 부동산 경기의 주기 있는데요. 주기란 말이 멀고 진폭이란 말이 있어요. 주기와 진폭. 자, 요게 이렇게 한 선을 쭉 껐어요. 자, 이것을 시세를 나타내는 시세 추세선이다 라기도 말하고요. 이거를 기준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준선의 기점에서 기준선 아래 경기는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고 기준선 위 경기는 경기가 좋다는 건데 기준선에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바닥을 쳤다는 것이요. 이거 바닥을 친 것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이렇게 기준선으로 향한다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저점에서 기준선으로 향한다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경기가 호전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국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기준선을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최정상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선에서 정점으로 하는 것은 기준선 위죠. 그러면 경기가 좋다 하는 거죠. 일반 경기에서는 이걸 호황을 누린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 경기는 위 상자를 써서 상향 국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점을 쳤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죠. 그러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기준선으로 하는 것을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 후퇴한다라고 해요. 후퇴. 자, 그러면 기준선에서 다시 바닥점으로 향합니다. 바닥점으로 합니다. 이것을 상이고 이거는 하입니다. 하향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도는 경기는 상향 하향이라 하지만 일반 경기에서는 이거를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일반 경기에서는 이거를 불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뭡니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4개 국면을 순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점이 있어요. 정점과 이게 저점이죠. 정점과 저점 이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할 때 이거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이라는데 그럼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더 높다라고 하고요. 저점은 더 깊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전체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크다. 그 크다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정점은 높고 저점은 더 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진폭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에서 다시 새로운 저점으로요. 그래 저점에서 다시 원 위치로 다시 저점이 오거나 정점에서 또 다시 정점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한다고요? 주기. 우리가 몇 주기 하잖아요. 이 주기입니다. 다시 그 시점이 돌아오는 시점 주기입니다. 그럼 이 주기는 일반 부도는 경기의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 길다 하는 겁니다. 길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어가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빨리빨리 요게 시간에 너무 멈추면 안 되고 그냥 한번 빨리 보고 빨리 넘어가라고요. 요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좀 아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볼 때 대부분 경기는 올라가는 국면 두 개가 있어요.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내려오는 국면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경기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보면 이것을 두 개 선을 쫙 가운데 선 올라가면 국면 두 개와 내려오는 국면 두 개를 보면은 어떤 현상을 보이겠느냐 이 모양 형태를 우측으로 경사가 급하고 좌측으로 경사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좌측은 완만하고 우측은 경사가 급하다는 것은 올라갈 때는 뭡니까? 서서히 천천히 회복되지만 내려올 때는 급하게 내리죠.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우경사, 우쪽으로 경사가 더 급하게 되는 비대칭, 모양이 같지 않은 것을 비대칭이라 하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란 한 표현이 뭡니까? 경기 회복은 느리게 되고 후퇴는 빠르게 되는 것을 우경사 비대칭이다. 이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는 국면 두 개가 있어요. 이 올라가는 국면 두 개 국면, 회복 국면, 상승 국면을 이거를 확장된다.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해요. 확장 국면. 그러면 요거는 상향이고 말이 좀 조서해서 이거는 상향이고 이거를 상승 국면이다 라기도 합니다. 또는 또 어떤 학자는 팽창한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확장, 상승 이 두 가지를 표현을 다 쓰고요. 내려오는 국면 두 가지는 좁아들입니다. 좁혀져는 수축 국면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강합니다. 하락합니다.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강 국면입니다. 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또 분석하 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국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시장에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습니다 하는 거고 그럼 요 시장에도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매도자는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계속 뛰겠죠. 뛰겠고 매수자는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빨리 투자해가지고 그걸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자고 일어나면 가치가 오르니까 거래를 늦추려고 합니다. 근데 매수자는 빨리 사가지고 이유는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매수자는 거래를 늦추려고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시장은 매도자보다는 누가 수가 많을까요? 매수자 수가 많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확장 국면은 매수자 수가 많아지니까 수요자 수가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국면은 경기가 나쁘죠.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팔려고 할 거죠. 그럼 매수자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를 늦추려고 하겠죠. 그럼 이 시장에는 매도자 수보다 매수자 수보다 매도자 수가 많은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암기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장에는 초과 수요니까 수요자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도자 수가 적죠. 그럼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될 수 없죠. 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 형성은 누구 중심에 이루어지느냐? 적은 자, 매도자 중시로 중심, 주도. 아, 참 이 말이 왜 한 가지 표현하면 돼?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 중심이다? 매도자 중심으로 거래가 성립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죠. 그럼 물건을 내놔도 매수자가 물건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못하죠.
그래서 요거 시장은 뭐 매수자 중시다 이 말이에요. 중심, 주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했나요? 이제 자, 그럼 이 내용은 이 정도만 하면은 이 경기는 끝난 거예요. 뭐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써 있어요. 자, 공실이 공가이죠. 공가율, 공실률 비었다는 거죠. 자, 이 시장은 공실률이 경기가 좋아지죠. 그럼 감소되겠죠. 자, 이 시장 경기가 나빠지죠. 그럼 공실률이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은 건축 허가량이 있어요. 건축 허가량은 경기가 좋아지죠. 허가량은 뭡니까? 증가되겠죠. 그럼 경기가 나빠지죠. 감소되겠죠. 자, 이런 것들 대부분 없지만 그 외에도 아까 분양 실적 이런 것도 뭐냐?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 실적이 증가되겠죠. 경기가 나쁘면 분양 실적이 줄어들겠죠. 이 정도 내용을 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거기에 127쪽에 있는 4번의 부도는 경기 변동의 특징 요 내용을 전부 다 설명드렸고 거기서 아까 여러분이 좀 조심할 것은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 원 2번 밑줄 끝죠. 가중평균치 그 별표시 하시고 쭉 내려오면은 그 가로 3번에 원 2번 있어요. 부동산 경기 순환을 진폭이 큰 이유 돼 있죠. 진폭이 큰 이유 있는데 니은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다? 타성 현상이라고 합니다. 타성 현상. 자, 그럼 이런 경기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변화합니까? 이런 경기 변동은 지역마다 다 경기가 순환이 다르겠죠. 경기 순환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고 부분별로 또 같은 지역이라도 주거용 경기하고 상업용 경기가 주거용 경기는 좋아지라도 상업용 경기가 다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부분별로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별로 경기 변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28쪽에 맨 위에 가로 5번이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것은 우쪽으로 경사가 급하죠. 좌측으로 완만하죠. 회복은 느리게 되고 후퇴는 빠르게 된다는 것이 우경사 비대칭이란 말이죠. 자, 다음 128쪽에 갑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을 볼 때 우리가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그다음 무작위적 변동 있고요. 자, 지금 이거를 우리는 무슨 변동이랄까요? 이거를 순환적 변동이랍니다. 이거 무슨 변동? 이거는 순환적 변동이에요. 자, 회복되면은 뭐가 되고 상향, 상향되면은 후퇴, 후퇴되면은 하향. 자, 이것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 순환적 변동이 이제 마지막을 찍는다면 자 보세요. 이 지금 경기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 확장 국면은 지금 가격이 누구에 의해서 매수자가 많죠. 그럼 초과 수요에 의한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지금은 계속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과거는 가격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 국면을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한다? 하한가였다는 거죠. 이거 암기 개념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국면은 매수자 수가 많은 초과 수요에서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과거의 가격이 뭐다? 하한가였다. 하한가. 낮다. 하한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는 누구? 매도자가 더 많죠. 그럼 초과 공급이 되죠. 그럼 공급자 경쟁에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의 가격이 어찌 됐다는 거죠? 가격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수축 국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가였고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시 확장 국면은 우리 빨리 생각하자. 올라가니까 가격은 과거는 하한가였고 내려오는 국면은 과거는 가격이 상한가였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다는 거죠. 알아듣나요? 근데 이거는 묻는데 어려운 거 없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똑같은 기간에 돌아오는 것을 계절적 변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이 많아진다. 네?
빼빼로 데이 이런 거 있죠. 매년 돌아오는 것을 그 시점에 그 시기에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것, 나빠지는 것 이런 것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계절 변동은 다 알아요. 졸업 시즌이다,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행사가 될 때. 밑에 가로 이번엔 장기적 변동이 있고 129쪽에 무작위적 변동. 요것을 여러분이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내용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무작위적이라는 것은 무작위적, 불규칙이란 거예요. 그럼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그때마다 경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하나의 뭡니까? 예기치 못한 사실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 트럼프가 쓸데없는 말을 계속 뭡니까? 유튜브에 트레이트에 올리니까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정부의 발표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기가 바뀌는 것을 뭐다? 불규칙 변동,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그러면 장기적 변동은 정부의 정책이 어느 지역에 개발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바로 그 경기가 반드시 팍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는 뭡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점차 인구가 유입되면서 점차 인구 유입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지역의 경기가 순간적으로 팍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전환 변화되고 있는 것을 장기적 변동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 129쪽에 보면 경기 순환과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방금 무슨 시장이 있어요? 회복 시장. 자, 회복 시장 여기서 다 설명했어요. 그 읽지 않아도 돼요. 회복 시장은 무슨 시장? 확장 국면에 속하고 이 시장에는 누구보다 매도자보다 매수자 수가 많고 그러니까 뭐다? 누구 중심에서 매도인 중심. 매도인 중심의 거래가 성립되고 요 시점에는 과거 사례는 하한가였다. 그럼 상한 국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축 국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미 설명을 다 끝냈어요. 자,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130페이지 있는 걸 다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런데 131쪽에 보면 가로 5번 있어요. 그 별표 창계. 안정시장이라 했는데 이 안정시장이란 것은 일반 경기를 얻고 부동산 경기에만 존재하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안정시장 별표했나요? 자, 1번이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적 경기 변동을 하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같은 안정시장은 줄 것이요. 불황에 강한 유행시장. 그럼 불황에 강한 유행이 문제에서 호황에 강한 유행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불황에 강하다는 거죠. 불황에 강한 시장. 그리고 위치가 좋은 적당한 규모의 주택가, 도심지, 택지 시장이나 역세권 있죠. 역세권. 이 역세권이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역세권은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다른 지역과 비해서 경기가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에 보면 별표 자세요. 안정시장에서는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자, 그런데 방금 보세요. 우리가 확장 국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무슨 가였어요? 하한가였고, 수축 국면은 사례 가격은 상한가였다. 사례 가격이 이거 뭐냐? 하한가, 상한가 있는데 안정 국면에서는 상한가다, 하한가다 말을 쓰지 않는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거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할 뿐이지 상한가도 아니고 하한가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안정 국면은 여러 기준선이 있다면 이렇게 저점이 아주 깊거나 정점이 아주 높은 국면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뭡니까? 이렇게 파장이 잔잔하게 이 폭이 진폭이 아주 뭡니까? 진폭이 아주 짧아요. 진폭이 짧아서 경기 올랐다면 내려가고 내렸다면 올라가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개 국면이 이렇게 폭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 국면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회복과 후퇴가 빨리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한가다 상한가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다? 하나의 새로운 거래가 되는 기준이 된다. 다시 안정 국면은 하한가다 상한가다 말을 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정시장은 4번 포인터 경기 순환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정시장 경기 순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일반 경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우리가 측정 지표를 아까 보면은 공급 지표가 있고 수요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 지표와 부동산에 대한 공급 지표가 있는데요. 예, 그거를 보면 자, 선행 지표가 있어요. 선행이 뭐요? 앞서갔죠, 그죠?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로 움직이겠어요. 동시. 그 다음에 후행 지표가 있어요. 자, 수요적인 문제를 본다면 수요는 현재의 가격에 대해서 현재에 반응합니다. 다시 수요자는 뭐 한다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현재의 가격에 대해서 현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현재 시점에 움직이는 거래량을 말합니다. 거래량을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근데 공급 지표는 자, 선행을 해야 됩니다. 뭘 할까요? 먼저 허가량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뭡니까? 네, 착공하겠죠. 네? 착공을 하겠죠. 그럼 착공을 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완성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허가하고 착공하고 완성되는 공급은 이 과정을 거치는데 수요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이제 거미집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130 있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파트, 경기 변동 파트는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반복을 하되 빨리 진행하라고요. 알겠어요? 시간 투자하면 조금 아까운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는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수요 공급은 복습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132쪽. 자, 132쪽에 보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거미집 모형하면 첫 번째 뭐를 나타내느냐? 자,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이것을 P,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양을 나타내는데 시장에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자는 가격에 반비례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고 공급자는 가격에 비례합니다 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점이죠? 균행점입니다. 자, 균행점이에요. 자, 그런데 요 균행점 아래에 있는 거, 균행점 아래는 공급 양보다 전부 다 뭐니까 수요 수가 많죠. 자, 균행점, 이 균행점 아래는 균형 가격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가격들은 가격이 낮은 걸 좋아하는 것은 수요자가 좋아하니까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많은 무슨 현상입니까? 초과 수요입니다. 그럼 초과 수요니까 수요자 경쟁이면서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가격이 높아집니다. 균형 가격 위에 것은 누가 좋아한다? 공급자가 좋아해요. 판매가가 높아지니까 이윤을 많이 챙기죠. 균형 가격 위쪽에 있는 가격들은 전부 다 공급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초과 공급입니다. 그럼 공급자 경쟁에서 앞으로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시장은 항상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 거미집 모형은 모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수요자는 가격 현재 시장의 가격을 반영해서 현재의 가격
현재 시장에 있는 가격을 보고 양을 바로 즉시 양을 결정을 내립니다. 수요자는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즉시 양을 얼마를 구매할 것인지 양을 바로 결정 내립니다. 근데 공급자는 현재의 가격을 봤어요. 가격을 봤지. 자,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돈이 되죠. 그러면 생각이 뭡니까? 양을 뭐하고 산다?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하죠. 자, 그런데 수요자는 그냥 사모되는 사람이지만 공급자는 현재의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갔더니 가격이 높아. 그러면 올해 돈 되네 하는 거야. 돈이 되니까 양을 증가시키려 노력했죠. 생각은 양을 증가를 하려고 했지만 즉시 증가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즉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은 양을 돈이 안 돼. 공급량을 감소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져간 양은 말고 앞으로 양을 증가시키고 앞으로 양을 감소시키려 하지만 즉시 반응을 할 수 없다고요. 수요는 현재 가격에 즉각 반응할 수 있지만 공급자는 즉각 반응할 수 없어요. 왜? 이 거미집 이론은 에치켈이라는 사람이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농산물. 그럼 농산물을 수요자는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가격을 보고 바로 사면 되지만 공급자는 돈 된다. 생산을 더 늘리고 했지만 농산물 생산이 바로 뽕 하고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채소 요즘에도 그래. 요즘도 어떤 배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작물에서 수박을 하나 생겨도 최소 3개월 걸립니다. 무슨 아세요? 농산물은 생산 기간이 어느 정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더라도 양을 늘리고 하지만 즉각 생산할 수 없고 내리더라도 양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이 양의 증가 감소가 즉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게 이 문제의 논점이야. 그러면 언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첫째,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시장에 갔더니 한생에 초과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자는 앞으로 양을 감소시키려고 하죠. 되나요? 그러면 이 감소는 언제 한다? 즉각 감소시키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양을 줄여온다고죠.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가 요즘 핸드폰이 있던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공급자들이 전부 다 양을 줄여온다고요. 그러면 양을 감소시키니까 다음 연도에 오니까 어떤 현상이 봐? 공급 물량이 대폭 줄었어요. 다음 연도로 오니까 공급 물량이 줄고 오히려 수요자 수는 많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봐?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또 뛰네요. 그럼 여기서 공급자는 이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양을 뭐 한다? 증가시키려 온다는 거죠. 그럼 양을 증가시키고 다음 연도에 양이 증가되니까 이제 또 마치 뭐가 됩니까? 또 공급 물량이 많아져. 되나요? 그럼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초과 공급이 돼요. 초과 공급이 되니까 또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또 공급량을 줄여요. 또 초과 수요가 돼요. 결과적으로 에치켈의 농산물에 대한 거미집 모형은 매년 뭐가 바뀌더라?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현상이 매년 반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미집 모형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수요자는 가격에 대해 즉각 반응한 데 비해서 공급자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못하더라. 이해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게 거미집 모형이에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이 포인트. 자, 그럼 봅시다. 또 그러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반복할 때, 자, 처음에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이것이 매년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반복되면서 계속 범위를 좁혀내요. 그럼 범위 좁혀서 안쪽으로 와요. 안쪽으로. 그럼 어느 점에 가까워져요? 균형점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되다 발생하면은 가격이 적정 가격이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균형점에 가까워지면은 시장이 이제 뭐 안정을 찾는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수렴이다라고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수렴, 안정적인 국면에 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요 시장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현상이 요 정도 발생했는데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수렴의 반대 발산이라고 한다고요. 불안전하다. 시장이 불안전해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다? 수렴. 다른 말로 안정적이다 하고 발산. 빠져나가면 뭐다? 발산이라고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장에서 요 시장과 이 시장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환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이지 모형은 이론은 끝났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다 하는 거죠. 세 가지에 대해서 뭐 수렴, 발산, 순환. 수렴은 무엇이죠? 발산은 무엇이죠? 순환은 무엇이죠? 자, 수렴이란 무엇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현상이 반복되면서 어디 쪽으로 온다? 균형점으로 들어오는 것,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되나요? 예, 집에 찾아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러면 발산은 뭡니까? 집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계속 바퀴만 나가는 거야. 집에 안 들어와. 내처럼. 예, 발산 불안전하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것을 보다 순환. 그러면 문제에서 수렴과 발산과 순환을 분석하는 것을 이론을 말했지만은 이것을 무엇을 비교하느냐는 거죠. 탄력성, 기울기. 원래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탄력성을 비교한다. 뭘 비교한다? 우리는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는 누굽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빈다 하는 거죠. 탄력성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탄력성을 할 때는 양을 생각하라고요. 탄력성은 뭐다? 양의 변화니까 수요 탄력성은 수요 양 이렇게 읽고요. 공급 탄력성은 공급 양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생각하지 필요 없어.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면 상대적 개념은 수요 공급이니까 크다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다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고요. 어디에? 시장에.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순환일까요? 수렴한다고요. 수렴이라고 수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 놔도 소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히려 차라리 물건 생산은 적어도 소비가 많으면 생산된 물건을 다 소비하고 자금 회수가 다 되어서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도 주고 자재도 구입해서 또 공급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했는데 팔리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 들어간 경비도 뽑지 못하고 자재를 다시 구입하지 못하니까 경기가 악순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은 항상 시장은 누가 많은 게 좋다? 수요자 수가 많은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클 때는 뭐다? 수렴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 논리가 반대가 되면은 뭡니까?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하고 그다음에 공급 탄력성하고 비교했을 때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 크다면 어떤 가정입니까? 발산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 같다면 뭐다? 이게 순환입니다. 그럼 이 문제 넣으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문제 낼 때 탄력성과 탄력성을 비교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내가 탄력성의 역수가 뭐라 했어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기울기와 공급에 대한 기울기를 비교한다면 문제에서 탄력성이 클 때는 기울기 값이 공급 기울기가 크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공급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면은 아 수요 탄력성이 크구나. 그럼 기울기를 말할 때는 탄력성을 빨리 생각하라고요. 빨리 생각하죠. 아 수요 탄력성이 크면은 수렴이구나. 자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뭐다? 역수관계. 이 관계가 뭐다? 수렴합니다. 그럼 요거는 기울기와 수요 기울기와 공급 기울기를 볼 때는 반대가 되겠죠? 이거는 같겠죠? 이해됐나요?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주제 시간 딱 들어오면서 아까 뭐라 했었어요? P에 대한 Q, 양의 앞에 있는 값. 이 앞에 값은 P에 대한 Q의 앞에 값은 뭐다? 기울기입니다. 라는 거야. 기울기. 되나요? 기울기. P에 대한 Q 앞에 값은 기울기야. 그러면 반대로 Q에 대한 뭐 P 앞에 있는 값은 뭐다? 탄력성이란 거야.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생각하면 이것을 이론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2쪽에 자, 원의 부분이 있어요. 원의 부분 1번의 가운데 시차를 도입한 동태적 이론 줄 거세요. 동태적이다. 동태가 뭔지 알죠? 움직인다는 거죠. 안 움직인 거는 정태론. 계속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되니까 움직인다. 동태론이다. 132쪽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기본서. 오케이. 132쪽. 네. 자, 그다음에 원 2번에 보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적용 줄 거고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 적용. 이거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가로 2번에 있어요. 거미지 모형에 의한 수급 조절 과정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쭉쭉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있어요. 원 4번. 가로 2번에 원 4번 별표시. 생필품적인 성격을 띠는 주거용 부동산보다 대규모의 임대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가 더욱 빈번히 나타난다. 자, 방금 이것은 거미집이로는 뭡니까? 공급의 시차 때문에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 주거에 대체물이 많아요, 저거요. 대체수가 많으니까 즉각 반응한 데 비해서 우리가 상업용과 공업용 건물들은 대체성이 적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대체하려면 시간이 많이 오겠죠. 그 거미집으로인해서 적합한 것은 물론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거미집 이론을 말할 수 있지만 뭐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크니까 거미집용과 더 적합하다 이 말이고요. 133쪽에 가로 3번에 자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 가정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기억. 수요량은 금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금기가 바야흐로 현재라 뜻이죠. 현재. 금기가 무슨 뜻이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소설책이면 뭡니까? 바야흐로 하잖아요. 지금은 지금 때는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참 금기는 현재의 수요량은 현재의 가격에 오존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급량은 정기의 가격에 오존한다. 그리고 분명히 같은 시점이 오는 것은 뭐다? 수요고 다른 시점이 오는 것은 공급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자,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4쪽에 보면 4번에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 있죠. 그게 뭡니까? 수렴, 발산, 순환 설명했어요. 자, 이 문제가 135쪽에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조금 있다가 한 풀어보면 야, 이거 좀 출제하면 좋겠다 느낌이 올 거예요. 라고 할 겁니다. 조금 이따 보죠.